수학 2단원 1차시 각 기둥과 각 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첫 시간은 그 단원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와 정리의 시간으로 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기둥과 각 뿔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일단 그림 속에 나온 아이들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와, 우리도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자. 건축물을 만드는데 고무차력과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입체 도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무차력과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일단 각 기둥과 각 뿔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둥과 각 뿔을 알아볼까요? 라고 하는 것은 각 기둥과 각 기둥, 각 뿔인 것과 각 뿔을 서로 구분하고 그리고 어떤 입체 도형에서 각 기둥과 각 뿔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것으로서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선생님이 어떤 건물, 요거는 이제 나중에 교과서 나와요. 영국의 빅벤이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여기서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어느 이제 수학 입체관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옆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이 전시대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 중에서 입체 도형과 평면인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입체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여기서 입체 도형 이제 여기에 있는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면 좋을 건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어떤 모양을 따라서 이 위에부터 볼까요? 위에부터 보면 친구들이 지금 밑면의 모양을 그리거나 그리고 높이를 재는데 이렇게 한번 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이 친구들은 모양을 따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밑면의 모양을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밑면의 모양 또 궁금해하고 이 친구는 높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이 입체 도형의 높이를 어떻게 잴 수 있는가. 그리고 이쪽 면에 보면은 상자를 펼치면 어떤 전개도가 나올까. 이걸 잘라고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르고 펼쳤을 때. 그래서 이제 요 사각형 모양도 있고 여기 삼각형 모양도 있는데 이런 모양들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을 보게 되면 직육면체 조금 더 볼까요? 이 5학년 여러분 2학기 때 배운 겁니다. 직육면체의 면은 직육면체의 면은 6개, 면이 6개, 하나, 둘, 셋, 넷, 아랫, 다섯, 여섯. 그래서 윗면 2개가 있고 옆면 4개가 있죠. 이 면이 6개고 모서리 12개. 모서리란 것은 이게 바깥에 이렇게 보여지는 선을 말하는 거죠.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옆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또 아래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모서리 12개.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밑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4개 해서 총 8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직육면체 전개도를 보겠습니다. 이걸 전개도라고 해서 펴진 그림이죠. 그래서 펴면 이렇게 가로가 밑면이 3cm, 6cm인 직사각형과 높이가 3cm인 정육면체입니다. 이걸 피면 이런 모양의 직육면체 전개도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5학년 때 배웠어요. 6학년 때에서 새로 배울 것은 생활 주변에서 각 기둥하고 각 뿔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각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말하면 직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사각 기둥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직육면체를 확대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 기둥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 각 뿔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각 기둥과. 그래서 직육면체를 잘 배웠다면 각 기둥을 쉽게 할 수 있고 각 기둥의 개념을 알 수 있다면 각뿔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각 기둥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냐면 우리 앞에 보면은 고무차력하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기둥과 각뿔을 특히 각 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각 기둥과 각뿔은 무엇이 다른가? 뭐 비슷한 점도 있겠죠? 비슷한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을 찾아서 보면 각 기둥과 각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각 기둥과 각뿔의 특성을 통해서 도형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해보면 여러 번 선생님이 지도를 해볼 때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쉬워해요. 근데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게 전개도 같이 이렇게 풀어내거나 이렇게 펴냈을 때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은 따로 없어요. 계속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풀어보고 머릿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모형이나 고무차력 그리고 나무 조각으로 맞춰보고 그렇게 해보면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전개도뿐만 아니라 겨냥도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보이는 것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 직육면체에서 보면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런 각 기둥과 각뿔 안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걸 머릿속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이 단어는 엄청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친구들은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저 교과서 뒤에 보면 이 각 기둥과 각뿔에 대한 그런 이제 모형 종류도 있는데 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모형을 풀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단원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